우린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양문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남자. 설명을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부남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는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광주시당위원장 되셨고 예. 저번에 그 강기정 시장이랑 같이 추석 전에 나오셔가지고 예, 그랬죠. 이제 공공항 문제 예.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면 일단 여쭤볼게요. 공항 이전 문제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9월 6일 날 추석 전에 우리 광주 국회의원 8명하고 광주시장하고 함께 그동안 공공항 문제 이전 상황을 같이 공유를 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토론했고 그때 우리 전남 지사님께서 참석을 안 해서 제가 9월 19일 날은 일부 의원으로 전남 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똑같이 지사님으로부터 그동안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서로 인식을 공유를 하고 뭘 도와드릴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걸 제가 청취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강기정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무슨 함흥차사 발언, 무안군 불량, 양심을 이런 발언 때문에 서로 대화가 끊겼는데 제가 국정감사 가가지고 지사님한테 질의했어요. 강기정 시장이 진지하게 사과하고 예. 또 금년 10월까지 데드라인을 처리하고 플랜 B를 없던 걸 하면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고 또한 열심히 내년 6월까지 예전 이비 후보지 노력해 주실 것이냐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광주 국감에서 강 시장에 질의를 했더니 강 시장님께서 뭐 열심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가 우리 민주당 내에 공공항 이전 TF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공공항 이전 TF를 만들어서 그 TF에서 3개 지자체장님을 모시고 우리 전남도 국회의원들과 광주의원들 머리를 맞대서 토론할 계획인데 아마 TF 구성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어제 박균태 의원 나왔는데요. 예. 그 상태에서 크게 바뀐 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법사위라서 광주를 안 가신 거예요. 아니 많이 바뀌었는데 이 정도 많이 안 진척된 가신 거죠. 거예요. 지금 저 의원님이 행안위 계셔갖고 예. 지금 그 바뀌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관여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광주시장하고 어떤 토론할 때도 제가 주최해서 갔고 예. 그리고 도지사 할 때도 제가 주최해서 사람들 데리고 갔고 전남도 국감에서 질의를 제가 했고 광주에서 질의를 했고 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당에다 이야기해서 TF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예, 많이 진전됐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우리 양문환 의원님. 여러분 일단은요. 정치인들이 검은 돈 받지 않고 정치 잘하게 해주는 방법은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농협 351-6610-0410-43 양분함 후원에 후원 좀 부탁드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양분함 TV 가서 보니까 볼만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텝 양분함 TV 링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이야기가 좀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양분함 TV를 갔더니 우리 의원님께서 색소폰을 그렇게 잘 부시대요. 예. 근데 그 중에 감사합니다. 뱃삼의 무초, 막 꽃밭에서 이런 거 부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부드러운 남자 양분함이라고 그러셨군요. 와, 그게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어디 저 직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데 나가셔가지고. 제가 정말 잘 외치던데. 제가 선거하면서 네. 검사를 오래 해서 어떤 이미지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네. 제가 지역에 행사할 때 가끔씩 가서 연주해 드립니다. 주민들에게. 꽃밭에 앉아서 오늘 그 얘기만 해도 되는데 음악 이야기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양분함 의원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구나 할 때 저는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해요. 정청래 의원 빼고는. 예. 후원이란 말을 못해. 그렇죠. 부끄러워서. 어렵죠. 예. 뻔뻔해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양분함 TV 링크 꼭 따라가셔서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주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봤던 건데 이야기 좀 꼭 듣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의원님이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오셨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권성동 의원을 딱 예. 그때 이거는 나중에 나오시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지금 간단히 말해서 이거 한번 볼게요.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강원랜드 의혹 수사단 구성 지시 양분환 검사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양분환 의원을 그 당시에 최근에 이야기해요. 양분환 의원을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한 분노신 거죠. 그렇죠. 허위 사실이니까. 전 강원랜드 수사단장 양분환 의원의 분노, 권성동 의원 자기 수사했다고 권력 하수인이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은 해가지고요. 양분환 그 검사의 신임 부산고검장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보세요. 2019년 7월 26일 날 양분환 의원이 부산고검장에 임명됐다는 기사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권성동 수사를 원래 미진하게 해가지고 다시 수사했던 거죠. 그렇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예. 2017년도에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카지노 회사가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지요. 근데 2017년도에 춘천지검에서 이 취업 비리가 많다. 그래서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 강원랜드 인사 담당했던 부장이면 불구속 기소 사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언론과 시민단체 무슨 이런 엉터리 수사가 있냐. 힘 있는 자 유력자는 다 어디 갔냐 하면서 권성동 의원과 그 당시에 연모 의원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이어서 춘천지법 다시 두 번째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한 결과 그 연모 의원 보좌관은만 구속 기소한 걸로 수사가 또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판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여검사가 자가 인사에 이제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MBC 뉴스 나와가지고 내가 이 권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유력자들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수사 지휘라는 명분 아래 수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잘못하고 나는 그 인사에 불이익받았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수사단이 만들어지고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수사단장이 돼서 가서 수사를 했죠. 원칙대로 수사를 했어요. 결과는 뭐였을까요? 결과를 해서 제가 그 당시 현직 검사 2명을 기소하겠다. 또 권성동도 구속하자. 이런 안을 냈는데 그 안 때문에 제가 이제 총장하고 많은 충돌이 있었죠. 네. 충돌이 있었고 결국 권성동 의원도 기소를 하고 그 연모 의원도 제가 기소를 했는데 연모 의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 판결 대법원까지 났고 권성동 의원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1심, 2심 무죄가 났는데 1심, 2심 무죄가 나면은 검찰이 마음대로 상고를 못 합니다. 예.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민간인으로 구성된 상고심사에서 상고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 말은 비록 1, 2심 무죄가 났지만은 검찰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고 대부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반증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유감스럽게 무죄가 났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저를 본회의장에서 저를 공격했던 거죠. 공권이 하수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수사 단장이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저는 공권이 하수인에서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반격을 했던 거죠. 그 사건이었군요. 예. 예. 야, 어쨌건 간에 양분환 의원께서 이제 왜 국회 본회의장이 저렇게 대노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사실은 검사들이 검사장을 달기도 힘들지만 네. 고검장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트 검사들 아닐까요? 한 기수에서 2-3명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은 군대로 따지면 별 3개까지는 달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총장까지 못 올라갔지만 예. 부산 고검장 출신이신데 지금 일단은 오늘 나오신 이야기 중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이 15일 날 그다음에 유준 교수 사건이 25일 날 1심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팩트를 갖다가 이재명 대표 무죄 이야기해봐야 고검장 출신 정도가 해주시는 말씀은 한 200배 정도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상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무죄입니다. 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럼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는 어떤 제가 설명을 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그 우리나라 지금 그 일반 국민들 당원들은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서명을 했죠. 서명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가 있나 보네 하는 깨림칙한 게 있으면 서명 저렇게 안 해요. 그렇죠. 대개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웬만한 정보는 다 취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걸로 지금 뭐 의원직 날리고 뭐 대선 출마 못하게 한다고 여기에 대한 분노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 고검장 출신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이 서명을 하고서 정치적 이제 우리 서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사표시고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설명 자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은 두 가지가 있죠. 죽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모른다. 것, 또 백현동을 어떤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했다는 것, 그리고 이중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문제는 이 사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문기 씨가 사망을 하고 나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당시 이제 후보자죠. 대선 후보에게 질의를 하죠. 뭐라고 질의를 하냐.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질문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네. 질문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때는 몰랐습니다. 하이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도지사 재임 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잘 아는 분으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전화를 해서 알게 됐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얼굴을 모른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남시의 국민의힘 한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가 호주 여행 가서 전체 찍은 8명 사진 중에서 김문기 씨가 포함된 4명만 사진을 오래 가지고 이걸 자기 글을 게시를 하면서 이런 글을 합니다. 4명이 골프 친 것 같다. 이 테일러 마크가 찍은 네. 모델을 이재명 대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골프 친 사진이 아니고 8명 전체 여행 간 사진에서 4명만 찍어가지고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네 라고 언론에 이야기합니다. 요 말이 이제 재료가 됩니다. 요 말이 검찰의 재료가 돼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냐. 김문기 존재 자체를 몰랐다 라는 사실 하나. 두 번째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김문기의 존재를 대장동 사건 관련 문의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한 것은 허위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유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교유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고 공소사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첫째, 김문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설명했는데 김문기 존재 자체를 김문기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화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것은 공소사실 그 자체는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 두 번째,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그 말을 했다라고 이제 기재한 사실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사에서 대장동 관련된 것을 문의하면서 처음 알았다. 얼굴도 모른다. 이 부분에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죠. 예, 맞죠. 그래서 사실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교유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 꼭지죠. 두 개는 그런 말 한 사실이 없고 예. 한 꼭지는 인식의 표현이고 교유행위. 교유는 서로 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논다는 행위인데 이 행위에 대해서 그런 행위, 교유행위, 놀고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거짓말했다는 건데 그 선거법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의한 것이지 묻고 노는 행위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재명도 말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또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소사실을 이루는 데 필요한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이 아니다. 법률 제가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성립이 안 된다는 성립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김문기 사건은 그렇고 백현동 요 사건은 제가 자꾸 이 사건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백현동 사건은 이제 경기지사 그만두기 직전입니다. 대선 후보 나기 직전에 국정감사를 받죠. 예. 국정감사장에서 문진석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용도변경 해줬냐고 질의를 하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관내에 5개 공공기관이 있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럼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면은 그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팔려면 땅에 대해서 집을 짓도록 용도 변경을 해줘야 네, 된다. 근데 우리는 반대했다. 왜 그러면 성남시는 얻은 이익이 없지 않냐. 둘은 업체만 이익을 보니까 내가 쭉 반대했다. 반대했더니 혁신도시법상에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용도 변경 요구를 하면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의무조항에 의해서 우리를 뭐 이거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라면서 협박을 했다. 그래도 나는 용도 변경 안 해줬다. 가만히 생각해 내가 깨를 냈다. 어떤 깨를 냈어? 반영해라 하니까 반영을 하면 되지. 꼭 다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근데 네. 조금 내가 해주겠다. 다만 건축 안 해준다. 이렇게 자기가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안 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5년 동안 기관 이전을 못 했는데 백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련 협조이라는 공문을 보낸다고 강력 법률위에서 그래서 법률의 요구에서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게 전체적인 답변입니다. 요지가 뭐예요? 혁신법상에서 의무조항에 의해서 협박을 할 수도 나는 안 해주고 버텼어. 그리고 꾀를 내가지고 좀만 반영해 준다고 기자회견 했어. 그런데 백현동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법률 요구에서 지시공문을 많이 보내줘서 그걸 법률의 요구에서 내가 해줬다라고 답변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죠. 어떻게 요리를 하냐. 의무조항에는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이 됐잖아요. 예. 의무적 협박에서 해준 게 아니라 국토부의 협조 요구, 법률의 요구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박에 의해서 의무조항에 기한 협박에서 용도변경 해주겠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공소장이 하나 썼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성남시의 주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을 받은 사실이 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조항은 의무조항에 기한 협박에 의해서 의무조항에 기한 용도 변경이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은 사실이 없어요. 예. 의무조항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내가 안 해줬어. 그런데 국토부의 지시 법률 요구에 의해서 해준 거라고. 이 말은 한 사실이 없어 이것도. 예. 공사 자체가 인정이 안 돼. 그러네요. 그런 말은 제가 없어. 두 번째는 나 협박을 받았다.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협박받았다는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검찰이 갖다 덧붙인 것이고 협박을 받았다는 말은 그 당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죠. 형법상 형법 얘기가 아니고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로 보기가 어려워요. 어떤 네. 감정의 표현, 인식의 표현이고 또 이것이 가사 행위로 본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협박이라는 것은 어떤 자질, 능력에 대한 협박을 이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협박은 그러한 그러한 선거법에서 말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걸 무죄를 따서 공소 기각받을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국감에서 증언이잖아요. 국감에서 증언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에 의하면은 위증을 하면은 국회에서 고발당한 거 외에 더 이상 처벌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사하면 안 돼요. 이건 네. 처음 알았네. 이것은 공소 기각 사안이고 네. 절차적으로 위법이다.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거는 아예 기각해야 된다. 기각이 된다 이겠지. 처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네. 두 번째 공사장에 기재된 그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했다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법률 죄가 되지 않는다. 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예, 예. 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두 가지 건이에요.
두 가지 건인데 국토부의 협박? 제가 네. 정리를 하면 두 건 다 공소장에 기재된 말한 사실이 없다. 생각해보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적이 법률적으로 없는데. 죄가 안 되니까. 아. 그것도 설사 그런 말 했다 치더라도 법률로 죄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했다 쳐도 죄가 안 되고 사실은 이게 죄가 성립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교모하게 짜 깊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김문기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기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또 골프 친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 말 한 사실이 없어. 기소 자체가 가짜 기소네요. 그럼. 가짜 기소지. 그리고 또 그러한 말이 그러한 그것도 인식의 문제다. 그리고 백현동 문제는 내가 이재명하고 의무조항 때문에 해줬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의무조항 때문에 해줘를 하는데도 난 버텼어. 조금 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국토부에서 관련 법률 요구에서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는 공소사실은 내가 말한 사실이 없어. 협박은 내가 형법상 형법이 아니야. 그 당시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또 그 이전에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법이어서 수사하면 안 돼. 예. 그 지금까지 이 관련해 갖고 많은 전문가나 정치인들 나오셨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풀어주시네요. 제가 전문가예요. 최고시다. 제가 수사를 30년 했는데. 그러니까요. 다음에 유준교사가 더 설명. 잠깐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것만 지금 김문기 뭐 국토부 협박 이런 것만 봐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지 대상이네요. 검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법을 추진하죠. 네. 아니 피고인으로 된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이재명 대표가 전체 했던 말 중에서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좀 띄고 그러네요. 여기서 좀 띄고. 진짜 짜깁기네요. 나 자기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 김문기 그 저 해외 같이 가는 것도 그렇다면서요. 저 표지가리 해가지고. 이제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게 공소사실 인정이 어렵다 보니까 짜깁기 하잖아요. 표지가리. 처음에 결제했던 문서는 김문기가 없어. 근데 나중에 김문기가 가는 것으로 바꿔진 속지에다가 이걸 붙이죠. 네. 그리고 참. 필요한 또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대표만 여러 세미나에서 여러 사람 찍었는데 3명만 사진만 오래 가지고 또 블록이 오래기도 하고 그 김문기 관련 사진 2,500장 압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20장만 내고 김문기랑 이재명 시장이랑 그나마 가깝게 있는 것만 내고 하나씩 가져온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또 이것도 대선 전에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기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야 기억의 문제인데 어떻게 처벌하냐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에 지고 나니까 확 바뀌어진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를 모른다는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요게 이런 문제고 이게 이제 15일에 선고가 될 텐데 제대로 된 판사라면 무죄를 선고할 겁니다. 무죄 선고하고 제가 늘 검찰 때 얘기하면 재판이 지연되고 기록이 두꺼워지고 공소장을 변경은 무죄입니다. 증인이 많고 기록 두껍고 수사 오래 하고 재판 오래 가고 공소장 변경을 아시죠? 처음부터 공소장에 잘못해서 다시 고치는 거 집을 새로 지은 것처럼. 사실 그거는 법원에서 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무죄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검찰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공소장도 변경하지. 증인도 김문기 사건도 50명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도 2년 동안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것은 무죄가 불명하고 이제 이준 교사 사건은 25일에 선고되는데 이준 교사 사건은 참으로 이 사건을 보면은 대한민국 별건 수사의 아주 티피컬한 사례다. 대표적인 별건 수사다. 이게 검찰 내 수사권을 뺏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건. 이미 수사권을 다 뺏어 가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건이 바뀐 뒤에 그렇죠. 검찰한테 그런 수사할 거면 앞으로 수사하지 마. 대표적인 별건 수사인데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도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변호사 시절에 그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게 이제 연루가 되죠. 검사 사칭 사건인 게 정자동 분당의 파큐브 아파트 특혜 분양과 관련해서 그 당시 추적 60분인가
최모 PD가 최초로 PD. 예. 최초로 성남시장 그다음에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하고 이 아파트 분양에 관련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하려는데 응해주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검사다. 그리고 문자를 내니까 당장 전화가 오죠. 그래서 거기서 취재를 하는데 요 취재를 했던 것을 KBS가 방영을 하고 요거 녹음된 것을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가 이걸 자기도 틀어주죠. 어디 가서. 예. 틀어주는데 김병량 시장하고 그 당시 서로 대립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시장 선거를 놓고 그다음에 김병량 시장이 고발을 하죠. 예. 이게 검사 사칭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다 알려진 내용인데 예. 2002년 사건이요. 그 세월이 16년이 지났어. 2018년도에 경기도 지사 선거 하면서 상대방 후보하고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상대방 후보가 아니 당신 검사 사칭해갖고 유죄 판결 받았지 않았냐 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답변했냐. 아니 나는 억울하다. 내가 그 당시 검사 사칭 내가 내 사무실에서 그게 이루어진 것이 이거로 내가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다. 내가 누명을 썼다고 표현하니까 상대방 후보가 또 허위사실 이야기했네 하고 고발하죠. 그래서 기소가 당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시절이에요. 2018년도에 그 재판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2002년도 재판을 받을 때도 억울했는데 이번엔 정확히 좀 밝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자기를 고발했던 시장이 김병량 시장이잖아요. 그 친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하죠. 오래된 일이다. 예. 16년 전 일이죠. 이 와서 증인을 좀 해달라. 증인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쭉 하죠. 그거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됐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예. 증언을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김진성이 그걸 다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30분 동안에 통화했던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 사건 가서 증언했어요. 근데 그 사건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무죄가 나와서 이제 대선 후보 된 거 아닙니까? 네. 무죄가 난 이유가 김진성이가 말을 잘해서 무죄 난 게 아니야.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또 사실 행위라서 행위에 대한 거짓이 아니라 이건 의견 표현이다. 국토부 협박이랑 비슷한 그런 맥락이네요. 일이에요. 예. 똑같이 이것은 의견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또 5년이 지나 2018 5년이 지나 2023년도에 김진성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요. 중앙지에서. 예, 예. 중앙지에서 압수수색을 해봤어. 예. 압수수색 했더니 그 녹음 파일이 나온 거예요. 검사가 녹음을 탁 틀어봤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뭔가 하려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하고 통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이게 쫙 들어본 거예요. 쫙 들어보고 이걸 들어보고 김진성이 너 그때 이야기했던 건 위증. 그 부탁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입건을 합니다. 이게 참 전형적인 발건수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요. 그게 그 당시 대법원에서 그 세 건인가 다 무죄 나서 예. 대선 후보가 됐는데 갑자기 위증교사가 뭐지? 그래요. 이거 복잡해요. 잘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오래된 세월이. 2002년부터 시작된 사건이 2023까지 20년 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교사로 이중하고 입건을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하니까 김진성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나 위증 안 했어. 나 법정에서 했던 거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서부터는 김진성 진술을 바꿔지죠. 그래 내가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 그 말은 내한테 거짓말이라는 신호였다. 예?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는 건데. 그걸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법정에서 했던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자백을 해버립니다. 자백을 하고 이재명 대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또 우스운 것은요. 법정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와서는 김진성 씨가 나 사실대로 이야기했네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락가락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죄가 되려면은 교사범은 어려운 말인데 나는 시킨 거예요. 그럼 시킴을 당한 사람이 유죄가 돼야 돼. 김진성이 유죄가 안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죄가 안 돼. 법리상.
이 법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위증 교사 미수.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죄가 돼야지만이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가 된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수사 과정을 말씀드리고 김진성 씨가 뭘로 이제 기소가 된다.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은 뭐냐? 공소 사실이 얘기 됐습니다. 두 가지를 거짓말했다. 처음에는 세 가지 했다 하나는 취소돼가지고 두 개를 마지막 정리가 됐어요. 첫째는 김병량 시장이 KBS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들만 고소 취소를 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고소 취소를 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게 증언한 내용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하고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소 취소 협의한 사실을 김병량으로 들었다라고 했는데 두 개가 기억에 반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최근에 그 녹취를 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예. 지금 두 가지는 이해가죠. 예. 지금 그 김진성 씨가 이중으로 공소된 공소 사실이 두 가지야. 첫째는 김병량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측과 고소 취소 협의했다. 두 번째는 고소 취소 사실을 김병량부터 들었다야. 요렇게 이야기했다. 법정에서. 누가? 김진성이가. 그래서 두 개가 이중이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고소 취소를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했냐는 부분은 증인 신문 조사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물어보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고소 취소 협의를 했냐 이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김병량 시장이 인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날아가 본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거면 김진성이가 자백도 안 했는데 이걸 검사 기소를 한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증인 신문 조사를 안 봐본 것 같아. 입건할 때. 상대가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안 보고 통화 녹음만 유령한 취소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김병량이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 남아요. 여기 하나 남은데 이 부분에서 지금 김진수가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나는 김병량이 들은 사실이 없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들었다고 증언했어라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근데 요 말은 김진성의 말이 거짓이에요. 첫째, 그 당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최초로 PD의 2002년도의 법정 증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중 교사 사건에서 KBS 측 사람들이 다 증언했습니다.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라고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은 있어. 문제는 김진성 씨가 객관적으로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이 있었지만 나는 몰라 그걸. 모르는데 안 것처럼 증언했으면 이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던 것을 김병량 앞에서 알았냐 몰랐냐 점에 있어서는 첫째 이분이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 녹취 보이면은 안 걸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내가 알았다. 누가 KBS에 가서 협의했는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취소를 하려고 한 사실을.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신모 변호사였어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하고 요 김진성 통화를 합니다. 그게 자세히 나와요. 김병량부터 들었는데 고소 취소 협의하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김진성 자체가 이중을 한 게 아니에요. 이중한 게 아니고 위증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위증이 없어. 근데 위증 교사는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중 교사가 법률을 안 대본다는 것이지. 야, 그래서 요거는 징역 3년, 선거법 위반은 최대로 때려서 2년. 그러니까 제 설명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방대한 양을 이 어려운 거를 검찰이 꽈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든다. 그래서 이걸 까놓은 건 그러면은 김진성 씨 위증죄 두 가지 항목 중 하나는 김진성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하나는 김진성이가 검찰에서는 허위 자백을 한 거지. 지금 분명히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검찰은
그 증인신문 조서만 보고 또 최초로 PD의 2002년 사건 증인신문만 조서만 보도 또 이 통화 녹취 파일을 이재명 대표 통화 녹취 전체 파일을 면밀히 듣기만 해도 신모 변호사와 김진성 씨와 했던 통화 녹취 파일도 다 압수했으니까 그것만 잘 봐도 기소할 수 없을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했겠냐. 제가 분석할 때는 이 사건을 깨워줘 대장동 사건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지. 대장동 사건은 너무나 복잡해. 앞으로 재판도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들어보니까 약간 간단하거든. 그래 이것을 그냥 덜 익었는데. 그렇죠. 그냥 그때 판사가 그래도 이건 좀 소명이 좀 되는 것 같다 했던 게 이 건이잖아요. 근데 이 건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진성의 정의신문 줘서 내가 주범으로 몰게 해서 지문했죠. 아니다. 세장이 그런 인품이 아니다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최철호 PD의 이신 이상의 정의신문 조사라든지 예. 이러한 것을 그 검사가 붙여서 영장을 청구했으면 소명됐다는 이야기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 그걸 안 붙였을 거예요. 의원님 검사 시절에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재판한 적 있으세요? 없죠. 뻔난 소리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이 좀 굉장히 핫질인 거죠. 지금 안타까운 게요. 어. 이게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검찰을 이용했습니다. 그건 네.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정권이든지 검찰을 이용했고 또 상대방 어떤 보면 반대 입장에 한 진영도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윤석열 정권이 아닐 때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할 때는 일부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사표 쓰고 나오기도 했어요. 난 위에 지시 못 듣는다고. 이렇게 못하겠다. 이게 못한다고. 그 정도로 검찰 그나마 그건 검찰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사를 하면서 한 명도 그런 결결이 보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검찰청에서 안 부르고 안가에서 조사할 때 휴대폰까지 반납할 때 나 이따고는 수사 못하겠다고 사표 쓴 검사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이런 태도는 너무나 많이 이용한 거지.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검찰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작전을 한 거죠, 지금. 원래 이제 명이 크면 암이 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이렇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인 것에 막 기대가지고 엄연한 죄, 대통령 부인의 죄는 그냥 덮어주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어쨌건 오늘도 이재명 대표 재판 나가는 거 보는데 그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말려 죽이는 거. 예. 업무를 못 보게 만드는 거.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유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 정권 재창출하는데 이재명 출마 못하게 만드는 방식. 어떻게 보면 되게 비열한 방식인데. 제가요. 네. 지금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에 와서 기자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고민이 유죄 확신 없이 기소하는 겁니다. 제가 검사 때도 늘 후배들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고민은 정기 고문이 아니다. 그 일회성이야. 두들겨 팬 건 일회성입니다. 그걸 또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지도 않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대법원까지 가면서 영원히 다 피폐해져 버려요. 저도 이 정권에 맞서서 하다 정치 탄압받아서 저도 수사를 받았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환되신 것도 같고요. 영장 제가 3번 청구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영장 저는 제 영혼이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제가 3번의 영장 신청을 당했어요. 일단 억울한 걸로 당하면 더 심하죠,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 제가 3번의 영장 신청 저는 죄가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거 다 무혐의 받았어요. 20개월 수사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수사의 칼을 잘 써야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고통에 대해서 제가 영장을 신청받기 전에는 이 머리로 이해했어요. 머리로. 그 고통을 머리로 이해했는데 제가 영장을 3번 신청하다가 이제 전 인격으로 몸으로 느끼겠더라고요. 네, 윤석열 씨가 똑같은 고통을 받을 날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보는데 참.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이 잘 됐는가 모르겠어요. 충분히 됐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법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국회의원님 되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하나는 좀 윤석열 기자회견 건은 넘어가고요.
자, 김건희 특검 관찰하는데 광주에서 제가 사진을 좀 봤어요. 여기 예. 보면 양분남 의원께서 지금 한 가운데 있는 사진인데 제가 시당 위원장이니까. 이게 지금 전일 빌딩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도청 근방 인구 옛날 같고 민주화 최후 항쟁지입니다. 투쟁지. 그러니까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지금 김건희 특검 관찰을 위해서 일단 이런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그러셨냐면 김건희 특검 관찰은 광주에서 시작하겠다. 예. 어떻게 해요? 지금 그날 우리 한 1,000명 모였습니다. 네. 1,000명 모여서 우리 지역구 저를 포함해서 8명 의원님들이 네. 다 기조 연설을 하고 네. 또 우리 두 전현희 주철현 의원이어서도 찬조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했어요. 어제부터 했는데 광주에 우리 8개 지역위원회 있는데 각 지역위원회별로 텐트를 3개를 쳐가지고 이 텐트가 24개가 쳐진 겁니다. 38, 24. 각 지역위원회별로 텐트, 중앙 텐트가 있고 2개 텐트는 이동하면서 설명을 받습니다. 어제 받은 숫자가 12,000명. 대단하시네요. 예. 우리가 29일까지 해서 우리가 선봉이 될 겁니다. 야, 그러니까 광주 시당위원장으로서 지금 저 대한민국의 예술 수도, 민주 수도. 민주당이 심장지죠. 네. 제가 그때 그 시당위원장으로서 기존에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서명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호남 의병의 결기로 그리고 동학농민도 동학농민의 자세로 예. 5.18 때 광주 시민의 결기로 이거 하자겠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정치인 다 되셨구나 이제. 그렇습니다. 영어가 달라지셨네. 저는 이제 의원님 같은 분들 인터뷰하면서 이분은 어떻게 뭘 했을까 이렇게 이제 과거를 추적해 볼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그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면서 그렇죠. 고검장에서 아예 저 나왔죠. 검찰 나오신 거잖아요. 예. 윤석열의 간접 피해자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됨으로써 제가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러네 또 덕을 보셨네요. 아니, 이 고통의 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이 이제 되지 않았으면은 근데 문무일 총장 18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총장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 더 오래 있었지만은 제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1년 있다가 검찰 나왔고 또 검찰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뒤에 제가 총장 후보가 뭐 물망이 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어찌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 안 오시고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색소폰 부시면서 이제 유유자적 하실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색소폰 불고 제가 저는 붓글씨 쓰고. 이야, 완전 선비 스타일로 보이세요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국은 뭐 윤석열의 무능 폭정 뭐 경제 폭망 이런 걸 떠나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란 말이죠. 예. 근데 본인이 보시기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가볼 수 없는 자리에 계셨던 분 그리고 이제 정치 사실상 이제 시작하신 분으로서 향후 전망 한번 해주실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대통령부터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확신을 가졌던 것은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 정치 선동, 선권 분리 위반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내버려두면은 또 거부권 행사, 국힘 동조 같은 이제 서명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 명태균 게이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권을 종식시키는 내관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조금 전에 오늘 명태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태균이가 들어갈 때 나는 돈 받은 것만 수사를 받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다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검찰도 그것만 갖고 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거 짜고 친 고소도 하냐? 명태균이 입틀막하고 입막음하고 꼬리짜기 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잘할 수는 없는데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검찰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겠죠. 예,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끝날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도 그 대가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검을 해가지고 이 이러한 특검을 함으로써 특검도 이제 13개에서 둘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대선 경선 관여 예. 불법 여론조사입니다. 공천 개입. 예, 뭐. 요게 이제 인정이 되면은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데 추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전국은 하야냐, 탄핵이냐, 임기 개헌이냐 셋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하야가 될 가능성은 제가 없다. 볼 때 0%. 아. 0%고 탄핵이냐 개헌이냐인데 탄핵에 있어서는 보수 진영의 의원들이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고 또 헌재라는 허들을 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작용 이런 게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평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게 개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에 의한 탄핵. 국민의 탄핵, 네. 국민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하려면은 발의는 과반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발의는. 그럼 이제 공고 대통령이 20일 공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의결은 200명 있어야 돼. 8명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8명 이탈표를 가져오는 효력이 특검을 통해서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또 이러한 대선 경선의 불법 관여, 불법 여론 조작 이런 게 확인된다면은 국힘 의원들을 할지라도 쉽게 그 개헌, 임기 개헌에 부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이 중요하다. 이것도 그렇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예, 예.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있는데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좀 한시가 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 7, 80% 국민들이 대통령 그렇죠. 자격 없다고 지금. 그리고 개헌도 개헌이 왜 우리가 용이하다 생각해요? 국민의 방금 말씀하신 60%가 자격이 없다는 거 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절반만 찬성하면 되니까. 예. 결국은 숫자 8이네요. 숫자 8. 8이죠. 이걸 끌어내는 게 특검이고. 그렇죠. 예. 야, 그 민주수도, 예. 예술수도 예. 시당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의 심장부. 잘 설명해 주셨고요. 예. 야,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양분남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인자하게 설명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를 들면 무슨 법학 석학께서 법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법을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검장까지 하셨겠죠.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설명 왜 어렵냐? 비밀 꼬아놓으니까 이래요. 그러니까요. 혐의 없이 안 되는 것을 꼬니까 어려워. 설명도 어려워. 그러니까 유죄 증거 없이 기소하는 게 제일 무섭다. 네. 그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그렇죠. 남네요. 그 무서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새날 나오셨으니까 여기 보시고 예, 예. 저번에 나오신 거랑 또 주제가 다릅니다. 예, 예. 저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보내드릴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1000만인 특검법 서명이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1000만인 서명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주저할 것입니다. 국힘 의원들도 국민의 용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것입니다.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는 이상재님. 새날 화이팅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미 끝. 경기 부천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 양분남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